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목차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총 9개의 주요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섹션은 초인 개념의 다층적 의미를 단계적으로 풀어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초인 유버멘시 개념은 그의 철학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도발적인 주제 중 하나로 인간의 자기 초월과 개성의 극대화를 상징하고요. 니체의 초인 개념을 철학적, 윤리적, 실존적, 현대적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그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지 분석합니다. 초인의 기원, 특성, 현대적 적용, 그리고 한계까지 체계적으로 다루며 니체의 철학이 개인의 창조적 가능성을 어떻게 일깨우는지 조명합니다. 초인의 철학적 기원부터 현대적 의해, 그리고 한계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니체의 사상이 우리 삶에 던지는 강렬한 질문을 함께 고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니체의 초인, 자기 초월과 개성의 철학적 탐구. 서론, 초인은 무엇인가? 프리드리히 니체, 1844, 1900년 철학사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혁신적인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그의 초인 개념은 인간 존재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상징적 이상이다. 초인은 단순히 슈퍼맨이나 강한 인간이 아니라 전통적 도덕, 사회적 규범, 형이상학적 틀을 해체하고 스스로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를 뜻한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883, 1885에서 초인을 처음 소개하며 이를 통해 인간이 허무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초인 개념은 철학적, 윤리적, 실존적, 심지어 문학적 차원에서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니체의 핵심 사상 신의 죽음, 힘의 의지, 영원 회귀, 가치의 재평가와 얽혀 있으며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다.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주의, 디지털 문화, 대중적 평범함이 개인의 창조적 잠재력을 억압하는 가운데 초인은 여전히 자기 초월과 진정한 개성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강렬한 영감을 준다. 이 글은 초인 개념의 모든 측면을 탐구한다. 우리는 니체의 철학적 배경에서 시작해 초인의 정의, 특성, 형성 과정, 현대적 적용, 역사적 수용, 주요 해석, 그리고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니체의 원문과 주요 학자 카우프만, 하이데거, 들레즈 등의 해석을 참조하며 초인 개념이 현대 철학과 사회에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지 고찰한다. 자, 니체의 초인 신화를 함께 파헤쳐보자. 초인 개념의 철학적 기원, 신의 죽음, 초인의 탄생 배경. 니체의 초인은 그의 철학적 선언인 신의 죽음에서 기원한다. 즐거운 학문 1882의 제125절에서 니체는 광인을 통해 신의 죽음을 선포한다. 신이 죽었다. 신이 죽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이는 단순히 기독교 신앙의 쇠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문명의 근간이었던 절대적 도덕, 형이상학적 진리, 초월적 가치의 붕괴를 의미한다. 신의 죽음은 인간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 수동적 허무주의, 의미의 상실에 절망하며 평범함과 무기력에 빠지는 길. 니체는 이를 마지막 인간으로 묘사하며 이들은 안락함과 평등을 추구하지만 창조적 열망을 잃는다. 능동적 허무주의, 허무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길. 초인은 이 두 번째 길을 상징한다. 니체는 신의 죽음이 초월적 권위의 붕괴로 인해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았다. 초인은 이러한 허무주의적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법칙을 세우는 자가 되는 존재다. 힘의 의지와 영원 회귀. 초인 개념은 니체의 두 가지 핵심 사상, 힘의 의지와 영원 회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힘의 의지. 니체는
생명체의 본질을 힘을 확장하고 창조적 잠재력을 발휘하려는 충동으로 보았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창조, 자기 초월,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려는 내적 에너지다. 초이는 힘의 의지를 극대화하여 기존의 도덕적, 사회적 제약을 넘어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한다. 영원 회귀, 니체의 철학적 사유 실험으로 삶의 모든 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이를 기꺼이 긍정할 수 있는가 묻는다. 초이는 영원 회귀를 받아들이고 삶의 고통과 기쁨 모두를 그렇다라고 긍정하는 존재다. 이는 초인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삶의 궁극적 수용을 실천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가치의 재평가. 니체는 서구의 전통적 도덕, 특히 기독교 도덕을 노예 도덕으로 비판하며 이는 약자와 군중의 원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도덕의 계보 1887. 초이는 이러한 도덕을 해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가치의 재평가를 실천한다. 이는 초인이 단순히 반항적인 존재가 아니라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힘으로 새로운 윤리적 지평을 여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초인의 정의와 특성, 초인의 본질.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문에서 초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인간은 넘어서야 할 그 무엇이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 인간을 넘어섰는가? 자라터스트라. 프롤로그. 발악삼. 초인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며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상징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핵심 특성으로 나타난다. 자기 초월. 초인은 정체성의 고정성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한다. 이는 고통, 갈등, 내적 투쟁을 동반하며 니체는 이를 위대한 고통만이 위대한 것을 창조한다고 표현했다. 자라타스트라 2. On the Famous Wise Man. 가치 창조. 초인은 외부의 도덕, 기독교의 선악,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창출한다. 이는 니체가 말한 너 자신의 법칙이 되라는 명령과 연결된다. 영원 회귀의 긍정. 초인은 삶의 모든 순간 고통, 기쁨, 실패 포함을 무한히 반복하더라도 이를 기뻐한다. 이는 삶에 대한 궁극적 긍정을 상징한다. 고독과 독립성. 초인은 대중의 군중 도덕과 타협하지 않으며 고독 속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 니체는 이를 별이 되기 위해 혼돈을 견뎌야 한다고 비유했다. 자라투스트라. 프롤로그. 바랍시오. 창조적 에너지. 초인은 예술가, 철학자, 혁신가와 같이 창조적 충동을 통해 세계를 재구성한다. 이는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이상, 비극의 탄생과도 연된다. 초인과 마지막 인간의 대비. 니체는 초인을 마지막 인간과 대립시키며 이 둘의 대비를 통해 초인의 독특성을 강조한다. 마지막 인간은 안락함, 평등, 위험 회피를 추구하며 창조적 열망을 잃은 존재다.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 마지막 인간들은 그렇게 말하며 눈을 깜빡인다. 자라타스트라. 프롤로그. 발엑쇼. 반면 초인은 위험을 감수하고 고통을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며 평범함을 거부한다. 초인의 상징적 이미지. 낙타, 사자, 어린아이. 니체는 초인으로의 여정을 세 가지 변화 비유로 설명한다. 자라투스트라. I. On the Three Metamorphoses. 낙타. 전통적 가치와 도덕의 무거운 짐을 지는 단계. 이는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며 너는 해야 한다는 명령을 따르는 삶이다. 사자. 기존의 가치와 권위를 거부하며 자유를 쟁취하는 단계. 사자는 나는 원한다를 선언하며 외부의 도덕을 부정한다. 어린아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순수한 창조력으로 삶을 긍정하는 단계. 어린아이는 순수한 시작이자 신성한 긍정을 상징하며
초인의 궁극적 상태다. 이 비유는 초인이 고정된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는 생성과 변형의 과정을 보여준다. 초인의 형이상학적, 윤리적, 실존적 차원, 형이상학적 차원, 존재와 생성. 니체의 초인은 전통적 형이상학, 플라톤, 칸트, 헤겔 등이 제시한 고정된 본질이나 절대적 진리를 거부한다. 니체는 존재를 생성으로 대체하며 초인은 이 생성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존재다. 이는 니체의 반영 이상학적 입장과 연결되며 초인은 고정된 자아는 개념을 해체한다. 예를 들어 니체는 선악의 저편 1886년 진리란 없다. 오직 해석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초인이 객관적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주관적 해석을 통해 세계를 창조한다고 본다. 이는 하이데거의 해석에서 더욱 심화되는데 그는 초인을 존재의 자기 초월로 보며 니체의 철학을 존재론적 혁신으로 간주한다. 하이데거, 니치, 1961. 윤리적 차원, 새로운 도덕의 창조. 초인은 니체의 윤리적 프로젝트 기존, 도덕의 해체와 새로운 가치의 창조의 구현체다. 니체는 기독교 도덕을 노예 도덕으로 비판하며 이는 약자의 원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도덕의 계보. 반면 초인은 주인 도덕을 넘어선 새로운 윤리를 창조한다. 이는 선악의 이분법을 거부하고 삶의 긍정을 중심으로 한 윤리다. 예를 들어 초인은 선과 악을 외부 기준이 아닌 내적 창조력으로 재정의한다. 이는 니체의 너는 너 자신이 되라, 핀달 마이아 자라투스라는 명령과 연결되며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윤리적 법칙을 세우는 과정을 강조한다. 실존적 차원, 삶의 긍정과 고독. 초인은 실존적 차원에서 삶의 궁극적 긍정을 상징한다. 영혼 회귀는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유 실험이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영혼 회귀를 가장 무거운 사상으로 묘사하며 이를 긍정하는 자만이 초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자라투스트라 3. The Vision and the Riddle. 또한 초인은 고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대중의 평범함과 구별되는 삶은 사회적 소외를 동반하며 니체는 이를 별이 되기 위한 혼돈으로 비유한다. 이는 실존주의 철학, 사르트르, 카미 등과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며 초인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해석된다. 초인과 현대사회, 개성 형성의 가능성과 도전. 현대사회의 맥락, 소비주의와 디지털 문화. 현대사회는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표면적으로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대중문화, 소비주의, 디지털 환경이 독창성을 억압한다. 니체가 경고한 마지막 인간은 오늘날의 소비자 문화에서 구현된다. 소비주의, 자본주의는 개인의 창조적 에너지를 상품화된 욕망으로 대체한다. 예를 들어 광고는 자유로운 개성을 약속하지만 표준화된 제품과 라이프 스타일을 강요한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틱톡 등은 개성 표현의 플랫폼으로 보이지만 비교, 모방, 획일화된 미학, 인플루언서 문화를 조장한다. 대중도덕. 현대사회의 평등주의는 니체가 비판한 군중도덕을 연상시키며 창조적 열망을 억제한다. 현대적 초인의 구현. 초인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초인은 대중문화의 억압적 구조를 거부하고 창조적 개성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개인으로 재해석된다. 예술과 혁신. 현대 예술가, 뱅크시. 기술 혁신가, 일론 머스크. 철학적 사상가들은 초인의 창조적 특성을 구현한다. 이들은 기존의 규범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다. 사회적 저항,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나 사회정의 활동가는 억압적 구조에 맞서며 초인의 독립성과 책임감을 보여준다.
개인적 성찰. 현대인은 명상, 저널링, 철학적 탐구를 통해 외부의 가치가 아닌 내적 동기에 따라 삶을 설계할 수 있다. 진정한 개성의 형성. 니체에게 개성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성과 변화의 과정이다.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개성을 형성하려면 다음이 필요하다. 자기 성찰, 자신의 욕망, 두려움, 가치를 깊이 탐구하며 외부의 영향을 분별한다. 창조적 용기,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용기. 이는 실패와 비판을 감수한다. 고독의 수용, 대중과 구별되는 삶은 고독을 동반하며 이는 창조적 잠재력의 원천이다. 초인의 역사적 수용과 오해, 나치의 왜곡. 초인 개념은 역사적으로 오해와 왜곡의 대상이었다. 특히 나치즘은 초인을 아리아인 우월주의로 잘못 해석하며 니체의 철학을 정치적 선전으로 악용했다. 이는 니체의 의도와 완전히 배치된다. 니체는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선악의 저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초인은 개인적 창조와 자기 초월을 강조하며 집단주의나 인종적 우월주의와 무관하다. 월터 카우프만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으며 초인을 실존주의적 창조적 개인주의로 재해석했다. 니체, philosopher, psychologist, antichrist. 1950. 실존주의와의 연결. 초인 개념은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장 폴 사르트르. 초인의 자유와 책임은 사르트르의 인간은 자유로움에 처해 있다는 사상과 공명한다. 존재와 무. 1943. 알베르 카미. 카미의 시지프 신화는 초인의 영원 회귀 긍정과 유사하며 부조리 속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태도를 공유한다. 시지프 신화. 1942. 문학과 대중문화. 초인은 문학과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헤르만 헤세, 데미안. 1919은 초인적 이상을 청년의 자기 발견으로 재해석한다. 프랭크 허버트, 듄 시리즈. 1965의 폴 아트레이드는 초인적 존재로 묘사된다. 현대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나 파이트 클럽의 타일러 더든은 초인의 반적 창조적 특성을 반영한다. 주요 해석. 초인의 다층적 이해. 초인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해석되며 이는 니체의 시적 다의적 문체 때문이기도 하다. 주요 해석은 다음과 같다. 월터 카우프만. 초인을 창조적 개인주의로 보며 예술가, 철학자, 시인과 같은 창조적 개인이 초인의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초인을 실존주의적 맥락에서 해석하며 나치의 왜곡을 반박한다. 마르틴 하이데거. 초인을 형이상학적 존재로 보며 힘의 의지와 영원 회귀를 통해 존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존재로 간주한다. 하이데거는 초인을 니체 철학의 정점으로 본다. 니체. 1961. 질 들레즈. 초인을 생성과 차이의 철학으로 해석하며 초인은 고정된 정체성을 거부하고 끊임없는 차이와 변화를 창조하는 존재다. 니체 앤 필로소피. 1962. 알렉산더 니아마스. 초인을 문학적 미학적 존재로 보며 초인은 삶을 예술 작품처럼 창조하는 자라고 본다. 니체. Lives Literature. 1985. 이러한 해석은 초인 개념의 다층성을 보여주며 초인이 단일한 정의로 환원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초인의 한계와 비판, 철학적 한계, 이상주의적 성격. 초인은 모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보편적 목표가 아니라 극소수의 창조적 개인에게 적용 가능한 이상이다. 니체 자신도 초인을 예외적 존재로 보았다. 영원 회귀의 실천 불가능성. 영원 회귀를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는 태도로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한계를 초월한다. 이는 초인이 현실적 목표라기보다는 상징적 이상임을 보여준다. 윤리적 모성.
초인의 가치 창조는 기존 도덕의 해체를 요구하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가 어떤 기준으로 정당화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는 윤리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한계, 구조적 장애물, 현대사회의 자본주의, 소비주의, 소셜미디어는 개인의 창조적 잠재력을 억압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적 차별은 자기 초월의 기회를 제한한다. 대중문화의 저항, 초인의 독립성과 고독은 대중문화의 획일화된 가치와 충돌하며 사회적 소외를 초래할 수 있다. 심리적 한계, 고통의 부담, 자기 초월은 고통, 불확실성, 내적 갈등을 동반한다. 현대 심리학은 이러한 과정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신적 취약성, 니체 자신도 정신적 붕괴를 겪었으며 이는 초인적 이상의 극단적 추구가 개인의 정신적 안정에 미치는 위험을 암시한다. 비판적 관점, 페미니스트 비판, 일부 페미니스트 철학자, 루스 이리가레이는 초인의 강함과 독립성이 남성 중심적 이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포스트모던 비판, 프랑수와 리오타르와 같은 포스트모던 철학자는 초인의 가치 창조가 새로운 권위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결론, 초인의 현대적 의해. 니체의 초인 개념은 인간 존재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하는 철학적 도전이다. 초인은 전통적 도덕과 사회적 규범을 초월하여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삶을 긍정하는 존재다. 이는 형이상학적 고정성을 거부하고 생성과 변화를 통해 개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현대사회에서 초인은 대중문화, 소비주의, 디지털 환경의 억압을 거부하고 창조적 개성을 통해 자신만의 삶을 설계하는 개인으로 재해석된다. 예술가, 혁신가, 사회적 저항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개인은 초인의 특성을 구현한다. 그러나 초인의 실현은 철학적 이상주의, 사회적 구조, 심리적 한계에 직면하며 이는 초인이 모든 이에게 적용 가능한 목표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인 개념은 현대인에게 강렬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정말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외부의 가치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창조적 가능성을 탐구하라는 도전이다. 니체의 초인 신화는 철학적 이상이자 실존적 초대이며 우리 모두에게 삶을 예술작품처럼 창조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거슬리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고쳐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